4번. 이게 뭐야? 뾰의 이론이 처음 제시되어졌어. 이 사람에 의해서 1817년도에 관계부사 외인. 그때가 언제냐? 그가 아이디어를 증명했을 1817년도에 제시가 됐어. 와이어에 이제 근데 뭐함으로 썼냐면은 와인이랑 옷 생산을 조사함으로써 비교 우위라고 하는 이론이 제시된 거야. 자, 와인이랑 옷 생산을 조사해봤대. 포르투갈, 잉글랜드에서. 이거랑 비교 우위가 뭔 상관이 있는지를 보자. 특히 쌤 같은 경우 두 나라 다 가보지 않았겠나? 그 포르투갈의 포르투란 도시는 아예 한쪽 길 라인 전체가 와인 거의 공장이야. 와인으로 쫙 돼 있어. 근데 쌤은 개인적으로 술을 안 좋아해서 가보진 않았거든. 근데 유명하다 하더라. 맛이 다르고. 뭐 이것도 뭐 일반 한국에서 먹는 술 맛을 알아야 뭐 다른 걸 알지. 하여튼 뭐 맛이 좋대. 기후도 포르투갈이랑 잉글랜드 비교했을 때 어디가 기후가 괜찮아. 포르투갈이 훨씬 좋다. 남쪽에 있었는데. 잉글랜드는 기후가 완전 그냥, 맞아. 우울증 걸리기 딱 좋은 나라야. 진짜로. 두 상품 다 생산이 되어질 수 있는데, 포르투갈에서 더 쉽게, 이거 일치불 조심. 두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옷이랑 와인 둘 다 포르투갈에서 생산이 더 쉬워. 어디보다는 잉글랜드에서보다는. 하지만 상대적 비용이 두 제품 생산의 상대적 비용이 달라. 각 나라 안에서. 비용 드는 게 좀 다른가 봐. 영국에서 와인 생산은 엄청 어려워. 하지만 옷은 쉽게 제조돼. 됐지? 자, 영국 안에서만 비교해 봐봐. 어떤 제품 생산이 더 쉽다고? 옷이 더 쉬워. 만약 영국에서 생산이 어려운 와인을 어떻게든 생산해냈지? 그럼 생각해봐. 가격 설정을 싸게 하겠니? 비싸게 하겠니? 그렇지. 비싸게 할 수밖에 없어. 되겠지? 이러면 당연히 영국에서는 뭘 생산하는 게 맞아? 옷 생산하는 게 맞지. 다음, 이때 가주어 진주어다. 이 수동태대. 그러니까 be said 자리에 say 쓰지 말라고. 대절이 말되어질 수 있어. 높은 기회 비용이 있다. 잉글랜드엔 무엇 하는데? 와인 생산하는데. 됐지? 자, 이것도 봐봐. 근데 이거 속성을 잘 모르던데, 이거 봐봐. 기회비용이 높다라는 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렇지, 마이너스야. 일단, 비용이 높으면 뭐든 마이너스라 보면 돼, 일단. 자, 옷 생산이야, 와인 생산이야? 와인 생산의 기회비용이 높다는 건 영국에서 와인 생산하는 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로 인식해야지. 이해됐지? 그래. 그리고 이트 또 가주어 짐주어고, 이번엔 플러스. 뭐가 더 좋아? 그러니까 옷 생산에 포커스 맞추는 게 더 낫다 이거야. 되겠나? 5번 문장. 비록 포르투갈에서 또 가주어 진주 쉽지만 두 상품 다 생산하는 게 쉽긴 해도 비교 우위가 있다고. 어디에? concentrating on. 집중하는데 와인의 잉여 생산에 집중하는 게 비교 우위가 더 있다라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잉글랜드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되겠지? 그러니까 잉글랜드도 와인을 안 마신 나라가 아니잖아. 근데 잉글랜드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와인 생산이 어렵지. 그러니까 포르투갈은 둘 다 생산하기보다는 잉글랜드 쪽 수출까지 고려해서 와인에 집중하는 게 비교가 훨씬 좋다. 대신에 옷 생산은 누구한테 맡겨? 영국한테 맡겨서 이렇게. 됐지? 자, 되겠나?
됐고. 그리고 그 와인을 누구랑 트레이드해? 영국의 잉여옷이랑 트레이드하는 게 더 낫다. 이거야. 됐지? 좋아. 그래서 전문은 이런 거였어. 자, 포르투갈이 기후적으로 둘 다 생산이 뭐 쉽다고 했잖아. 둘 다 생산해볼 전문화는 아닌 거야. 아예 한쪽에만 집중하는 이 전문화가 플러스 가능하게 하는 거지. 규모의 경제. 이 규모의 경제가 확보되게끔 해줘. 그리고 투자라고 하는 게 대처를 의미하지? 높은 퀄리티의 제품이 전달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야. 자, 여기 봐봐. 규모의 경제라는 거 쉽게 말해서 뭘까? 규모. 약간 쉽게 생각하면 대량 생산이야. 대량 생산을 근데 뭐를 꼭 해야 돼? 전문화를 해야 대량 생산할 수 있다. 막 집중력이 분산되면 대량 생산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되겠지? 야, 너네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지금 가르치는데 전문화를 안 해. 전문화를 안 한다는 건 난 지금 어떤 고등학교, 아니, 어떤 학교만 가르치고 있어. 고등학교들만 가르치고 있지. 근데 내가 초중고 다 해본다 생각해봐. 시간표가 안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칫하면 니네 모든 학교 다 섞여서 할 수 있다. 그럼 어느 하나에 집중이 안 되고 효율성이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전문화가 낫다 이거야. 잉글랜드도 또한 혜택을 얻어. 잉글랜드도 나쁜 게 아니야. 그 거래로부터. 왜냐면 또 와요 여기 꼬마비. 옷 생산 비용이 원 채로 남아있지만 똑같은 채로 남아있긴 하지만 접근성을 누릴 수 있어. 와인 공급에 대한. 값싸게 생산된 와인 공급. 뭐보다 값싸게 생산돼?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이지. 잉글랜드에서 생산된 가능한 것보다 더 값싸게 생산된 와인 공급에 대한 접근성을 누릴 수 있지. 되겠지? 만약에 와인을 자체적으로 생산한다면 비용이 더 들었을 거야. 근데 포르투갈에게 맡기니까 자기들도 와인을 값싸게 수입할 수 있다 이거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이 비교 우위라는 것. 되겠나? 됐지? 좋아. 됐고요. 정리합시다. MVP. 거의 빈칸 사비키요. 다음 15번 가자고. 스포츠는 바로 그 디자인에 의해 설계에 의해 고도로 잘 구조화됐다 배열화 돼 있어. 즉, 스포츠는 정의된 확실히 정의된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정의된 규칙이 있어. 인바우브 1번. give rise to가 뭐야? 일으키다. 이거 cause지. 일으키고 만들어. 위계적 권위 패턴을 만들고 세 번째 동사. 그러니까 자주 소대금은 너무 과도하게 규제돼서 명목상으로만 플레이랑 관련이 된 것처럼 보여. 자, 쌤 봐봐. 이게 마이너스 뉘앙스지. 규제가 너무 심해. 그러니까 여기 only 마이너스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너무 제한된 채로 플레이를 하게 된다는 거야. 그렇게 보여. 되겠죠? 자, 쌤 봐봐봐. 공통점. 규칙도 규칙인데 제도적으로 확실히 규정이 돼. 위계적 규제 되겠지? 스포츠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 자, 비록 또 이때 가주어 진주어 흔히 대절이 많이 되어지지만 속성 잘 보자. 운동선수가 스포츠를 플레이한다 라고들 말되어지지만 경기를 한다 라고 말되어지지만 이 규칙과 관습들 운동선수의 행동을 통제하는 규칙 관습들이 distance A from B A와 B 구분짓고 멀리하게 한다. 그러니까 스포츠랑 플레이의 영역을
좀 너무 좀 거리가 멀어지게 떼어낸다라는 거지. 이해돼? 자, 간단한 사례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야구를 좀 생각을 해보면 봐봐. 규칙. 최근에 또 도입된 게 무슨 뭐 몇 초 룰이 있다면 빨리빨리 던져야 되고 막 그런 것들. 관습이 뭐 있어? 예를 들어 그 불문율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게 얼마나 그 선수들의 그런 아니 뭐 10점 차이나 보호를 못하게 인터넷 보면 뜨대. 아니 플레이를 해야 될 사람 플레이에 집중해야지. 그거 생각하고 있으니까 도루를 안 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약간 이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스포츠에 너무 관습적인 거나 규칙이 너무 세부적으로 많이 껴들어갔다라는 이게 경기를 하는 건지 뭐 규칙 지키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거야 지금. 자, 스포츠가 represent 제시하지? 자, formalization 어떤 경기의 어떤 표준화를 제시하는 거야. 표준화. 위대명사 분사금에 자, 모든 움직임이 너무 자세하게 관찰받고 지배를 받게 되면서 규칙과 규칙 해석에 누구에 의해? 경기의 임원과 리그 관리자, 뭐 심판 다 포함이겠지. 되겠나? 그러니까 행동 몹진 하나 너무 규제가 심하다. 물론 스포츠맨십을 저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파울을 하고 막 징계를 이런 거 괜찮아. 근데 너무 세세한 거 하나하나까지. 그래서 축구도 지금 뭐가 도입됐어? 옛날보다 VAR이 도입됐지. 그거 반대하는 사람 되게 많다. 그 이유는 내가 봤을 때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통제가 심하지 않냐.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오심이 일어날 수도 있지. 그것도 일부러 뭐 재미로 봐야 된다. 이것도 강했거든. 근데 그걸 싹 다 없애는 거지. 난 개인적으로는 뭐 확실한 게 좋은 사람이라 그게 좋긴 한데 반대 입장도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관리자들, 스포츠 관리자들, 그러니까 스포츠에 포함된 사람들이지. 선수, 뭐 소유주, 훈련사, 할머니, 바스만 투자를 해. 그들이 플레이하는 게임이 뭔 소리야? 뭐 돈을 내고 돈을 받고 이렇게 한 투자가 있다. 바로 그들의 생계가 dependent upon 어디에 달려 있어? 스포츠 세계의 성공에 달려 있지. 그러니까 더 발전시키려는 마음은 이해된다. 일반적으로 스포츠의 투자 측면은 자, 아웃웨이 별표치고 뭐 빈출 단어. 무슨 뜻이야? 완벽했어. 확실히 좋았어. 뭐보다 더 중요하다. 스포츠적인 그런 투자 측면이 뭐보다 더 중요하냐면 오락적이고 플레이에 맞춰진 그 게임 자체 측면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해되나? 아무래도 봐봐, 스포츠가 우리끼리 학교에서 지금 봐봐, 축구했지, 다쳤지, 그 VAR 작동시켰어? 안 했잖아. 아무튼 친구들끼리 해. 돈이 걸려있나? 아니지. 그냥 놀이야, 그건. 그냥 진짜 단순 플레이. 아무래도 프로 스포츠 세계에 뭐가 걸려있어? 돈이 많이 걸려있어. 이게 우리 생각보다 더 많이. 세세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레크레이션적인 뭐 플레이적인 재미로 하는 것 그 이상이다. 따라서 몇십 년 전에 저 사람이 주목했듯이 자 스포츠는 anything but habitual. 저 무슨 뜻이야? 정확했어. 결코 뭐만. 자 결코 뭐가 아니다. diversion. 밑에 적혀있나? 오락이 아니다 이거야. 참여자에게는 결코 오락이 아니야. 솔직히 목숨 걸고 하는 거야 사실. 그렇잖아. 야 야구 선수들만 봐도 지금 2군 가봐. 얼마나 그 혜택이 줄어드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놀이를 하겠어? 실제로 많은 참여자들에게 1위 셋 우승금은 강조금을 스포츠 주어 스포츠는 생산합니다. 프라이머리 주된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생산하는 거야. 그들 삶에서. 되겠나? 됐지? 그럼 이거의 주제적인 측면은 뭘까? 스포츠의 굉장히 구조화된 측면, 놀이보다는 구조화된 이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 스포츠 참여자들에게는
단순 놀이가 아니니까. 되겠나? 됐지? 좋아. 자, 오늘 빈칸 부분 내용상 잘 기억하시고, MVP, 어휘빈과 순서삽의 요약 기억. 그리고 저 참여자 있지, participant. 참여자에는 팬들은 요 지문에서 포함이 안 됐다. 참여자에 누가 들어가? 선수, 감독, 코치들 다 들어가네. 그리고 투자자, 스폰서 다 들어가. 되겠지? 그 봐봐. 하나 그 김승현 회장이 이번에 우승은 못했지만 그 폭죽 맨날 쏘고 관중들한테 지더라도 그 담요 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그래 그 브랜드 이미지가 장난 아니라고 이게 하나의 브랜드 이미지적인 가치 상승을 봤을 때 아무리 준우승했어도 솔직히 이번에 한국 시리즈 진출한 것만 해도 떠들썩했잖아. 그쪽 주식이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을 거야. 그러니까 기쁘게 담요 무료 제공하고 이러겠지. 그게 다 이유가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 김승현 회장도 단순 놀이는 아닐 거야. 물론 좀 좋아하긴 하시지만. 이게 다 돈이 포함돼서. 근데 니네는 뭐요? 놀이에 좀 더 가깝지. 이제 팬들 입장에서 솔직히. 놀이인데, 이제 완전 놀이는 아니지만. 자, 다음. 2004년도에 개봉된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자, 이 학자가 이야기를 다시 말해. 신대륙 정복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말해. 그 이야기는 사실에 기반을 둔 이야기인 그 이야기는 필수적으로 대점을 말하는데, 자, 베네이 콤마 B. 자, 스페인, 뭐, 갈레온이 접근을 했을 때, 자, 그들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야, 아직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대. 그 이유가 보니까 단순히 대절이었어. 이 아즈텍 사람들이 뭘 본 적이 없어. 배 자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야. Of that nature. 그 타고나기.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즈텍 사람들에게 지금 뭐야, 스페인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지. 음. 자, 스페인 사람들이 그 해안가에 접근했을 때 위대병사 전사구야. 해석 방향 봐봐. 헬멧을 머리에 착용한 채 해안가에 접근을 씩 했어. 그때 자 조심해. 왓절 주어. 아즈텍 사람들이 perceived, discerned, 식별했던 건 구별했던 거는 바로 신이었어, 신. 근데 뭘 착용한? 황금빛 헬멧을 착용한. 되겠지? 태양을 반사시키고 있는. 뭐 할 때? 그들이 물가로 걸어갈 때. 그러니까 그들이 인식하기에,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 약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예 본 적이 없는 그런 부류의 존재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지. 그러니까 뭐해? 뭐해? 그러니까 환영한 거지. 우리야 지금은 알잖아. 스페인 사람 왜 갔냐? 신대륙 식민지화 시키려고 한 거잖아.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아즈텍 사람들은 환영을 했다. 그들을 신으로 환영했어. 그리고 물론 모두가 무슨 일이라는지 다 알 겁니다. 되겠지? 자, 그 이야기에 따르면 자, 이거 너무 중요하다. 밑줄 쳐봐. 엎어. It take four 투부 정사. 엄청 길게 나왔어. 나온다 이거. 표시했나? 그럼 테이크는 걸리다겠지. 가자. 며칠이 걸렸어. 무슨 며칠? Stare at the water. 물을 응시하는 데 며칠이 걸렸어. 무슨 물이냐면 스페인 사람이 도착했다. 그 물가를 바라보기까지 며칠이 걸렸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스페인 사람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알아차린 게 며칠이 걸렸다.
누가 그 아직도 학자들 중 한 명이 그 애를 마침내 보기까지 며칠이나 시간 걸렸어. 그러니까 처음에 못 알아보고 나중에서 알아차렸다 이거지. 해석돼? 처음에 뭘로 알아? 가수로. 알겨. 뭐 거의 틀림없이. 이 이야기가 보여줍니다. 하우저를 어떻게 우리가 보는 것을 보는 데 실패하는지를 잘 보여줘. Either A or B. 심리학적 방어 전략 때문에 혹은 무능력함 때문에. 무슨 무능력함? 왓절 보는 데 있어서의 무능력함. 이거 이미 마음속에 보기로 되어 있지 않은 것. 보는 데에 무능력한 거야. 또 뭐라? 마인드.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대로 본다 이거야. 근데 생각해봐. 눈 다 있지? 근데 실제 보는 거보다 머릿속에서 움직이는 대로 본다. 내 말 이해돼? 아니 생각해봐. 니네가 지금 여기 학원에 왔지? 근데 니네가 지금 나를 바라보는 그 머릿속 인식이 그래도 내가 뭔가 영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오고 나를 그렇게 볼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나? 됐지? 그래서 아주텍인들 인식적 한계에 대한 그냥 인식을 못하니까는 볼 수 없는 거야. 머릿속 인식이 먼저. 됐지? 좋아. 아, 내용 괜찮았다. MPP 어법 순서 삽입 링크 기억하시고요. 특히 노란색 형광펜 부분들 이해 안 되는 것들 꼭 잘 물어볼 수 있도록. 다음. 다음. 17번. 자, 영어의 기본적 미학적 요소들은 요약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시각적 구성, 조명, 움직임, 색깔, 뭐 등등등 나열대가 니네가 읽어라. 영화야, 영화의 길. 실이 영화 좋아. 좋아하죠. 어떤 점? 저요? 어, 평화로운 거, 좀 범죄. 여기 구웠어. 아, 딱 좋아해. 범죄 스릴. 저는 영화 좋아해? 좋아해? 너 일단 학교에서 말 좀 한다며. 왜 여기서 말 안 해? 내가 싫어? 추천해. 이게 근데 난 니네 나이 때 영화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 영화를 봐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어. 20대 돼서 영화관이라는 데서 영화를 보내 이걸 느꼈어. 애초에 나는 처음부터 영화 자체를 근데 굳이 봐야 된다면 평화로운 평화로운 거 보통 흥행을 못 하잖아. 그냥 그 해피엔딩. 이게 이제 예전에 서울의 보고 충격으로 그 뒤에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봤어요. 쌤 영화 자체를 그렇게 막 즐겨 보진 않는데 한번 보면 이게 그래도 감독이 내가 나이 들고 보니까 옛날에 그냥 진짜 재미로 봤거든. 그냥 그거 보고 끝이었어. 근데 나이가 좀 들고 보니까 이 감독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더라. 확실히 있어. 무슨 영화든. 근데 그거를 좀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좀 볼맛이 나더라. 사실 좋아하는 건 해리포터 이런 거 좋아해. 뭐요? 부담이 없잖아. 그 범죄 스릴 이런 거 너무 긴장을 꽉 붙잡고 좀 봐야 되잖아. 이게 난 잔인한 것 진짜 극혐. 자유 좋아요. 잔인함의 그 특수 소리 있지. 음향. 이런 거 자체를 싫어요. 아무튼, 뭐 이런 여러 가지로 구성된다. 알겠지?
앞에 이런 요소들, 영화 기술적 요소들, 왜 represent 제시할 수 있지? 실제적 어떤 대상, 피사체 측면들, 실제 세상에서. 그러니까 실사, 하지만 또한 주관적인 관점을 구현할 수도 있어. 영화 제작자에 의해 전달되어지는. 무슨 관점? 주관적 관점. 그러면 앞에 요거는 실제 세상에서의 약간 실제적 이렇게네. 이렇게 반대 반대. 네. 뭔 소리인지 예를 들어 어떤 한 장면의 각도가 만들 수 있지? 한 대상을 더 혹은 덜 강력하게 보이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롱 테이크 테이크 알지? 영화에서의 테이크 롱 테이크가 전달할 수 있어. 더 깊은 계속적인 현실감을 전달할 수 있지. 빠른 커트 시리즈보다. 이 감독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야. 그, 내가 최근에 본, 영화 리뷰 프로그램 보니까, 봐봐. 어떤 사람이 있어. 얘를 좀 약하게 보이게 만들려고. 좀 약간, 일부러 키 큰 조연들을 섭외, 엑스트라. 그럼 얘가 상당히 작아 보이지. 근데 얘가 이미 180이야. 근데 180을 실사로 그대로 내보내면 약하다는 이미지가 없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옆에다가 192m 되는 그 엑스트라를 불러가지고 일부러 같이 쓰기는. 그러니까 그런 게 딱 이런 거지. 실제 크기 그대로 보면 우리는 그 약하다고 안 될 거야, 생각. 감독에 따라. 그래서 음향 효과가 녹음되는 후반 작업 단계에서 현실감을 더할 수 있고 감정적인 연결을 더할 수 있습니다. 현장 촬영 영상에. 뭐 없이? 동시 녹음된 소리 없이. 그러니까 동시 녹음된 소리는 그냥 현장 음이야, 그대로.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후반부에 음향 작업을 추가를 하는 거지, 뭐. 뭐야, 뭐. 어쨌든, 뭐 그런 것들 넣으면서. 자, 음악 사운드 트랙을 추가시키는 건 감정적 톤을 빌려줄 수 있지. 한 장면에. 그러면서 이게 강화시키는 거야. 그 이미지 메시지를 강화시켜주는 거지. 그래서 사실 배경이 있고 없고 차이가 또 굉장히 크잖아. 사실 엄청 크다. 심지어 뭐 다이렉트 영화에서 그에 대한 설명, 다이렉트 영화가 뭔지 가장 순수한 그런 방식이지. 다큐멘터리 스타일. 롱테이크에 의존하고 굉장히 객관 중립적인 카메라한테 의존하는 그 약간 다큐멘터리 생각하면 돼. 거기에서조차도 영화 제작자가 결정을 내려. 첫 번째, 어디에 카메라를 둘지. 카메라 언제 움직일지. 언제 끊을지. 결정한다. 그러니까 100% 사실은 알지. 이거야. 아무리 다큐멘터리라도. 인간체험 봤니? 와, 진짜 오랜만. 거기 음악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 들어가, 거기도. 편집하지? 100% 사실이 아니라. 되겠지? 나루토를 봤어? 그 어제도 내가 패널리 보니까 완전 100% 우린 대본 없습니다 해도 교차 편집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살짝 악마의 편집 들어가고 음악도 적재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니까. There's no ing 뭐 할 수 없다. 데디아라는 결론을 피할 수 없다. 예술 형태로서 영화가 그 자체적인 현실을 만든다라는 결론을 피할 수 없다. 세상의 현실을 제시하는 것만큼이나 많이 뭘 만든다? 그 자체적인 현실. 자, 조심해야 돼. 그 현실이라고 하는 거, 뭐 실제 그대로인가? 그게 아니라 영화 그 자체적 현실이야. 되겠지? 이 말은
실제 현실과는 다르다라는 의미라고. 영화 안에서의 세상을 만드는 거지. 되겠지? 아니, 생각해봐. 우리의 수업의 모습을 영화화한다 생각해봐. 그대로 가진 않지. 편집하고 그런다. 되겠나? 좋아요. 자, 영화 제작의 주관성이 되겠지. 아무리 다큐멘터리 쪽이라도 주관적인 편집 기술 다 들어간다. 됐지? 결론. 영화는 예술 형식으로 세계 현실을 보여주는 것만큼 자체적 현실을 만드는 거. 됐지? MVP. 일치불일치. 어휘 순서 삽입 요약 기억하시고요. 좋습니다. 됐죠? 다음 18번. 오늘 딱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정리 싹 바로 하고 가자. 알겠지? 용어 빅데이터는 사용이 되어질 수 있어. 분석 기법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자, 또 use to. 어떤 분석 기법이냐면은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거대한 양의 데이터에서 이게 또 뭘 구성하냐면은 삶의 디지털적 형태를 구성하는. 그래서 메이크업이 구성한다. 그치? 자, 빅데이터 내용이야. 유용한 정보 추출이야. 어디서? 방대한 데이터였어. 되겠지? 빅데이터. 지난 몇십 년간, 자, 우리의 분석 방법엔 정보 추출을 위한 정교화에서 증가했지? 언어미들 뭐와 함께? 데이터 세트의 증가하는 그런 사이즈와 함께. 자, 우리가 작업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또 데이터 세트의 증가하는 그런 사이즈와 함께 정교함에서도 굉장히 증가했다. 양은 원래 많았어. 정교함까지. 근데 그리고 이 기법은 have been 놓여졌는데 아주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사용에 놓여져 왔어. 의역하면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 다양한 거 구체적으로 from A to B. 되겠지? 월스트리트에서 미국 뉴욕에 있는 증권 쪽 그다음에 모든 종류의 과학에 이르기까지. 빅데이터의 쓰임새가 굉장히 다양해졌다. 단순한 사례는 바로 데이터 배출이야. 네가 남기고 있는 이 단어를 읽으면서도 전자책, 뭐 태블릿에서 계속 데이터를 쏟아내는 거야. 뭔 소리냐면, 자, 봐봐. 우리가 무심코 예를 들어 넷플릭스를 켰지? 무심코 어떤 걸 클릭했어. 재밌겠다 싶어서. 그거 하나도 다 뭐가 되는 거야. 그래, 정보가 되는 거야. 빅데이터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여기 미리 표시. 파우절 주어가 이렇게고, 그 안에 또 부사 삽입. 본동사는 is네. 조심해야겠지? 그래서 봐봐. 얼마나 많은 이러한 책을 네가 읽었나는 네가 작성한 디지털 노트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이 이 책을 읽었는지는 상업적으로 굉장히 이용 가능한 정보라. 근데 그게 추출이 된 거지? 데이터 흔적으로부터 추출이 된 거야. 트레일 흔적. 어떤 데이터냐면은 네가 리브 비하인 남긴. 네가 그 클라우드에 접근했을 때. 됐지?
그러면 전자책 니네가 읽어봤나 모르겠지만 3위에 뭐 최근 일주일 새 많이 읽은 책 약간 이런 게 떠. 그럼 우리 또 그걸 또 클릭하는 거고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지 우리한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주요 온라인 책을 판매하는 소매업자들 이러한 종류의 정보를 또 사용하는 거야. 더 추가적으로 타겟 겨냥하기 위해 상품의 종류 그들이 마켓 시장에 내놓는 그런 상품의 종류를 겨냥하기 위해서 또 이러한 데이터 쓰는 거야. 근데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걸 쓸 수 있겠지. 최근에 핫한 책 해가지고 베스트셀러 맨 앞에 달아두는 거야. 솔직히 우리 서점 니네 뭐 자주 가봤나 모르겠지만 가면은 제일 눈에 잘 띄는 곳에 베스트셀러 저 매대가 있어. 그것도 다 빅데이터 쓰는 거죠. 되겠나? 이런 식으로 세상이 굉장히 빅데이터로 정보 추출하는 쪽으로 간다. 되겠나? 됐지? 좋아요. MVP. 주제 꼭 기억하고, 어휘, 일치불일치, 순서도 체크. 좋아. 자, 나는 20분 동안 오늘 한번 바로 좀.